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50만 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장애 인구 가운데 1%도 채 되지 않는 장애 유형을 소수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복지TV 뉴스에서는 매주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엔이 정한 희귀 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근육병 환자의 실태를 알아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26 청년 임성엽 씨. 6살에 처음 근육병 진단을 받고 지금은 손가락만 가까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친구도 만나고 사회 참여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일을 이어나가는 것은 걱정이 앞섭니다. 장애 정도가 고려가 된 업무인지 만약에 과중한 업무다 그러면 건강을 해치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증 장애인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도 일이지만 제대로 된 교육권은 더욱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 책을 손으로 들고 보기 어려워 일일이 스캔을 해야 하고 휠체어로는 학원이나 스터디 모임의 문턱을 쉽사리 넘을 수도 없습니다. 휠체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너무 많아서 교육을 받고 싶은 교육이 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죠. 도서 바우처라는 제도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좀 보조를 좀 해주면은 책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근육병 환자에게 현행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시급이 굉장히 이렇게 똑같다 보니까 우리 같은 중증에 돌보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는 미안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보호자들은 그런 지원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호흡기를 끼는 환자들이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기본적으로 좀 너무 부족한 시간이죠. 전문가들은 근육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복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그런 식으로 이제 집중적인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육병 진단을 받으면 이게 자동으로 이제 정부에 이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육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10년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갈 길이 멀죠. 국내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근육병 환자.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절실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이 필승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수단은 지난 대회보다 한 단계 높은 성적인 종합 2위를 목표로 온 힘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선수 343명을 포함한 460여 명 대한민국 선수단이 23개 전 종목에 출전하는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50여일이 채 남지 않은 대회를 위해 선수들이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인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필승 다짐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종합 2위. 지난 대회인 2010 광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의 종합 3위보다 한 단계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선수단은 최선을 다한 최고의 성적을 다짐합니다. 중량을 들어 올릴 때 그전에는 좀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극복하려고 그렇게 많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챔피언이란 누군가를 이기고 최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가 바로 챔피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도전자의 마음으로 아시안게임 임하겠습니다. 오는 10월 18일 시작되는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수들의 열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1,000만 원 이상 밀린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는 1,200여 명에 이릅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기준으로 1,275명이 320억 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으며 특히 법인 체납자 중 29명은 밀린 보험료가 1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보료를 미납한 가입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상습 고액 체납자 수와 밀린 보험료는 오히려 불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동안 시민의 교통, 안전, 물가, 나눔 편의를 위한 5개 분야별 특별 종합대책을 실시합니다. 5대 특별 종합대책은 귀성과 귀경, 성묘객을 위한 특별 교통안전대책과 풍수해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대책, 의료와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편의 대책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5일부터 11일까지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시민들이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정해 홍보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승리보다 도전의 의미가 값지고 완주를 위해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더욱 빛을 발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한강을 무대로 펼쳐지는 장애인 수영대회인데요. 현장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한강공원. 음악에 맞춰 꼼꼼하게 준비하는 이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리고 가족과 친구가 함께하는 제8회 장애인 수영 한강 건너기 대회가 지난 30일 잠실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는 참가자들. 한강을 건너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연습해온 이들은 기록을 위해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보다 뒤를 돌아보고 속도를 맞추며 함께하는 도전을 완주했습니다. 맞겠습니다. 화이팅! 매년 한강을 무대로 펼쳐지는 도전. 경쟁보다 소중한 응원과 격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심장마비 환자들에게 빠른 응급처치는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심장 재세 동기, 즉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심장마비 환자 발생 시 생사를 가르는 심폐소생술과 심장 재세 동기, 골든타임 4분이 지나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병원 내에서의 어떠한 그런 처치보다는 심장 정지에 의한 환자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게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과 재세동기가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급한 환자를 위해 도내 아파트 등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는 모두 6천여 대. 경기도는 생명과 직결된 이 기기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 작동을 위해 배터리와 패드 등 소모품을 교체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기는 즉시 교체시킵니다. 또 주민들의 눈에 잘 띌 수 있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 체계로 구축됩니다. 32개 시군에 대한 그 심장 충격기, 민간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등록을 응급의료정보망에 전수한 등록을 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교육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곳곳에 설치된 재세동기 정비를 보다 완벽히 하고 재세동기 설치 위치와 사용법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게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와 복지사업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정책을 추진하고자 국민이 직접 정책을 평가하고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출산정책 국민 모니터링단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일하는 기혼 여성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정책 국민 모니터링 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청각장애가 있는 관람객을 위해 수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화 통역사가 전시된 작품을 수화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서비스는 매일 오후 2차례에 걸쳐 제공되며 이용을 원하는 관람객은 2주 전에 미술관 홈페이지로 예약해야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 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거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공연을 비롯한 민요 배우기, 송편빚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희망복지방송과 서울복지신문이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양사는 서울시와 산하 25개 지자체의 복지 관련 취재에 협력하고 복지정책 토론회와 시상식 등 각종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해 개발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현대자동차, TBS가 함께하는 2014 한가위 풍성한 마음 나누기 제5회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수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민생활 에피소드, 한국생활 적응기 등 다문화가정 생활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기 공모전은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정의 국제결혼 이민자와 가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일정과 접수 안내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또는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질녘서 동틀때까지 2014 생명사랑 밤길 걷기 대회가 부산 센텀 에펙 나루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함께 밤길을 걸으며 희망을 나누는 전국민 생명사랑 축제로서 참가 후원금은 자살 위기에 놓인 이웃을 상담하고 생명사랑 인식 개선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 생명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에서 제22회 글그림잔치 꿈꾸는 아이가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꿈, 희망, 가족, 우리 집, 내 친구, 우리 지역 아동센터 등을 비롯한 기타 자유주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스러기 사랑나눔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명절, 추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성수품 물가 관리를 비롯한 민생 안정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